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 새해에도 정부의 세수 호조가 이어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 시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원활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6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올 1월 세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GM, 성동조선의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라북도 군산과 경상남도 통영 등의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정부가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들 지역의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보증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지역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금융감독원 지도 아래 동참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이 관련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한화 SNC, H솔루션, 한화 등 6개 회사이고 오는 16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김승현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갖고 있던 한화 SNC에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며 인터넷을 통한 쇼핑 거래액을 넘어선 상품군이 전체 80% 이상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통계청이 분류한 23개 상품군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인터넷보다 많은 상품군은 82%인 19개였습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서적, 사무, 문구, 기타 서비스 등 4개 상품군을 제외하면 모든 상품군에서 모바일 거래액이 인터넷 거래액보다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덕입니다. 어제는 좀 상승 흐름으로 끝나면서 기대감을 줬는데요. 오늘 시장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익 시장 모두 지금 보합금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코스피 보니까 지금 0.13% 정도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악재 여전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이슈는 아직까지 해결이 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 있는 악재, 결국에는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는 문제고 이것보다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쉽게 시장은 반등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거래소 쪽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SK하이닉스 지금 5% 가까운 상승이고요. 삼성전자도 2%가 넘는 강세입니다. 이 두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지수 자체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종목을 제외하자면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약세라는 부분으로 다시금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 훈풍이 우리나라에도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자면 신라젠을 제외하면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이렇다 할 상승 종목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현재까지의 지수는 양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지금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거래소 쪽은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 업종 반등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악재는 불안 요소는 지금 계속해서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 하나하나 또 정리를 해봐야 되는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요일장 오늘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488포인트대입니다. 2490포인트까지 지금 거의 가까이 왔는데요. 0.16% 상승 강보합 수준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2478포인트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빠지나 했는데 이후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2490선 잠깐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2488, 87, 89 사이에서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외국인이 3086억 원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1993억 원. 그리고
기관이 892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투자자 가운데선 연기금만이 139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장에서 강하게 매수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2.9%나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9만 원부터까지 올라갔습니다. 5.65%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빠져내려가고 현대차도 500원 하락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보합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각각 0%대 하락이고 네이버가 82만 원대까지 지금 터치를 합니다. KB금융 오늘은 낙폭이 꽤 큽니다. 지금 오늘 증권, 은행 업종들 전체적으로 하락 기조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상승합니다. 하지만 삼성생명 보험업종도 지금 어렵고요. 현대모비스도 하락합니다. 신한지주 오늘 금융, 보험, 증권업종도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SK는 30만 8,500원대까지 31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85포인트입니다. 여전히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 혼조세입니다. 강보합, 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저점은 880이고요. 고점은 885.28. 현재 포인트 고점 부근이고요. 위아래로 5포인트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강보합 전환이 성공이 되어 있는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다라고 체크가 되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긴 기관만 삽니다. 기관이 477억 원 사고 있는데 기관은 지금 전주체가 골고루 소폭씩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50억 원 소폭 매도하고요. 외국인도 255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78% 하락하고 오늘 신라젠의 상승이 6.1%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강보합권 전환 성공했고요. 메디톡스 오늘 4%가 넘게 어제 신고점 찍고 52주 신고가 찍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CJENM도 오늘 살짝 조정 보여주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티슈진도 1.44% 상승, 포스코캠텍부터 펄어비스가 전체적으로 빠지고요. 지금 펄어비스의 낙폭이 4.59%나 되면서 23만원대까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처셀도 0.19% 상승,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52주 신고가네요. 93,000원까지 터치합니다. 하지만 휴젤, 컴투스, 코미팜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강보합권입니다. 1065원 5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입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장은 어제도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기조를 보자면 아직도 변동성은 강합니다. 트럼프의 무역 보복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부터 좀 미국 증시에 IT라든가 유통업종의 강세로 좀 반등하는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전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만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다우와 S&P 500 지수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고, 향후 기업들의 어떤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 트럼프의 어떤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마찰음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어쨌든 트럼프의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의 서명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주요 교역 국가들의 어떤 보복 관세 조치로 이어지거나 혹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의 품목이 확대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려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어떤 관세 부과 방침 자체는 어떤 경제적인 득실을 따진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11월 중간 선거, 또 빠른 시간에는 지금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지지층을 집결하고자 하는 카드로 계속 좀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물론 이번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관세 부과도
캐나다와 멕시코가 빠졌고 관세 부과를 한 지 하루 만에 또 호주도 예외되고 지금 EU와 뭐 다른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 국가들의 대화 창구는 열려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확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약화시키는 어떤 요인으로는 계속 좀 작용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지표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고 의외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지금 영향을 좀 받으면서 미국 증시가 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 개선세가 좀 미진했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2월 CPI 발표 뭐 경계 심리도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데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제 1분기 중에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던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또 하나는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좀 예상보다 빨라지지 않겠냐는 게 두 가지였는데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2월 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좀 시장이 좀 상당히 좀 바랬던 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32만 3천 명 증가를 하면서 여전히 그 노동시장 내 유유자원이 조금 더 그러니까 해소돼야 될 유유자원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을 지금 이번에 재확인됐고요. 그에 반해서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지난 1월 달에 2.9%가 나오면서 좀 시장에 상당히 우려가 커졌었는데 그런 부분이 2.8%로 하향 조정됐고 이번 2월 달에는 2.6%로 오히려 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 자체가 뭐 지난해 대비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그널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 연준 내의 어떤 비둘기파 진영의 논리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준 위원들의 그 발언이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3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금리 전망 어떤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금리 인상 횟수가 한 차례 더 늘어나는 그러한 어떤 우려 자체가 완화됐다라는 점은 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여기다가 달러화도 지금 강세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좀 신흥국 증시가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일장 뭐 시장에 대한 예측, 전략들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어쨌든 시장의 호재와 악재는 계속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코스피가 뭐 2,400선에서야 또 하반경 직선을 확보한 이후에 반등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2,500선 단기간에 좀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는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박스권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결국 시장 참가자들이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가자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어떤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업종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의 IT와 유통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업종이 1분기 실적까지 놓고 보면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IT 업종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도 여전히 2분기 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3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한 이유가 조금 더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인대 기간 또 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좀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는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쪽 저희 뭐 조금 전에 최영기 팀장과도 이야기해봤는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용지표, 고용보고서 발표가 나왔는데 이후에 미국 시장 뭐 랠리가 괜찮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3월 9일 날이었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비농업 부문에서 이제 신규 고용이 31만 3천 건으로 나오면서 고용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2016년 7월 이후에 최대치였고요. 1월 달 이제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도 원래 이제 기존에 발표했던 20만 건에 비해서 이거 상향 조정된 23만 9천 건으로 그게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미국의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계속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문별로 보면 고용 증감이 나타났던 부분이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뭐 이런 쪽에서 크게 증가를 했고요. 서비스업 고용도 좀 안정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결국은 시간당 임금이었는데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로는 2.6% 상승에 그치면서 지난 2월달 연초 월초였죠. 2월부터 해서 2월 9일까지 계속적으로 고점 대비 한 10% 넘게 이제 하락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던 인플레 압력이 많이 완화됐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이 결과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도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고용이 늘었다라는 부분 반가운데 고용이 늘었는데 실업률이 안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유가 있겠죠?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네.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달에 62.7%에서 0.3%포인트 이제 상승한 63%를 기록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고용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고용자 수가 아무리 늘어도 실업률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4.1%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학력별로 우리 보통 이제 학력별로 많이도 보는데 고졸 미만의 실업자 수는 실업률이 1월 달에 5.4%에서 2월 달에 5.7%로 오히려 더 상승을 했고요. 고졸 학력자들 같은 경우는 4.5%에서 4.4%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학력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참여율이 가장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노동시장 신규 진입에 따른 실업이 거의 70만 4천 건이나 이제 되면서 전월에 지난달에 비해서 5만 9천 건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자 수가 2만 2천 명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최근 노동시장 호조 및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로 구직 포기자들의 구직을 이제 포기했던 사람들이 2월 달에는 결국은 이제 노동시장 참여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업률이 많이 좀 그대로 예상치가 4.0%였는데 이걸 좀 상회한 4.1%로 발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임금 상승률을 보니까 0.1% 상승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는데 이게 경제활동 참가가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기에는 그 수치가 0.1%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이하는 게 좋을까요? 그쵸. 2월달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에 비해서 0.1% 그러니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이제 예고된 일로 민간 비감독 그러니까 우리 그 관리자들 말고 관리하지 않는 생산직이라든지 이런 쪽 근로자들의 임금이 1월 달에는 0.1% 상승한 정도에 그쳤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렇게 비감독 근로자들 같은 경우 2월 임금은 지난달에 비해서 0.3%,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 상승을 했고요. 보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임금 상승률을 통계를 이제 분해해 보면 결국 이제 상품 생산 부분의 임금은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최근에 건설 경기 호전 속에 이제 건설업 임금이 전년 대비 3.3% 증가했고요. 다만 이제 제조업 임금이 1.7%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거 서비스 부문 물가 같은 경우도 전년 같은 기간에 2.7%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제 감독 부분 그러니까 관리자들의 임금 상승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위직 관리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생산직들은 임금 상승이 좀 저하되는 그러니까 전문직들의 임금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었는데 지난달 2월 초에 발표됐던 1월 고용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비감독 근로자들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고용에 참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쪽에 임금이 많이 이제 사라지면서 그 전달에 이제 전년 대비 2.9%까지 증가를 했었다라면 이번에는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들이 시장에 많이 참가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2.6% 증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떨어져도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공격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FOMC에서 금리 인상은 예견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뭐 기준대로 계속 올라갈까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3월달 금리 인상을 오히려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뭐 경제 지표 상당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고용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3월달 금리를 인상을 않게 되면 이거 뭔가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연준이 인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에 떨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건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미 연준이 3, 6, 9, 12월 달에 항상 발표하는 그 장기 금리 전망, 그 다음에 인플레이율 전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FOMC 결과에서는 이번 고용 보고서 결과만 놓고 본다라면 고용은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금리는 인상을 했을 것 같은데 인플레 압력을 선행 역할을 한다고 하는 시간당 임금 자체가 예상보다는 뭐 둔화되고 있는 예상보다는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장기 금리 전망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율 같은 경우도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이번 3월 금리 3월 FOMC 결과는 시장에 가장 좋은 그러니까 금리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하면서도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뭐 4번이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2번에서 3번 정도로 그렇게 그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 FOMC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에 좀 우호적인 내용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좀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고용지표 그리고 실업률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많은 종목 이야기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